인류의 역사 속에는 현실과 신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사라진 대륙, 솔로몬 왕의 숨겨진 보물,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도시, 엘도라도. 그 이름은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돛이 거친 파도를 가르던 시절, 유럽 대륙에는 신세계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동방의 향신료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가 잠들어 있다는 미지의 땅.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탐험가들을 유혹했던 이름이 바로 엘도라도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구름 속 어딘가, 혹은 아마존의 심장부, 빽빽한 밀림 너머의 도시 전체가 순금으로 빛나고 거리에는 에메랄드가 뒹굴며 황금 호수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 잠겨 있다는 전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엘도라도는 실제했던 황금의 낙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상상력이 빚어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신기루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엘도라도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지의 연대기를 향한 탐험을 시작하시죠. 우리의 탐험은 전설의 진원지, 현재의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의 서늘한 고원지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무이스카라는 독창적이고 번성했던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잉카나 아즈텍만큼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무이스카족은 뛰어난 농업기술, 정교한 직조술, 그리고 무엇보다 경이로운 황금 세공 기술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황금은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분화 화폐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땀, 신성한 힘을 상징하는 영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녹여 신에게 바칠 봉헌물을 만들고 샤먼이나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화려한 장신구를 제작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의 핵심에는 무이스카족의 특별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신성한 과타비타 호수에서 거행되던 새로운 족장의 즉위식입니다. 무이스카 사회에서 족장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족장이 탄생하면 그는 혹독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온몸에 송진을 바르고 그 위에 금가루를 촘촘히 뿌려 말 그대로 황금 인간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엘도라도, 즉 황금으로 칠해진 자라는 말은 바로 이 족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인간이 된 족장은 부족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황금과 에메랄드로 장식된 정교한 뗏목에 올랐습니다. 뗏목이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 한가운데에 이르면 족장은 신성한 의식을 치른 후 자신과 함께 가져온 수많은 황금 봉헌물과 에메랄드를 호수의 여신에게 바치며 물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호수에 담가 금가루를 씻어내며 의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경건하고 신성한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의 이야기는 신대륙에 도착한 스페인 정복자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끔찍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을 향한 광적인 열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황금 인간의 이야기는 곧 황금 도시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번역 과정에서의 오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 해석하려는 아전인 습격 태도, 그리고 탐험 자금을 얻거나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과장까지 뒤섞였습니다. 결국 황금 인간은 황금 도시로, 호수에 받쳐진 봉헌물은 도시 전체를 뒤덮은 황금으로 둔갑했습니다. 엘도라도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칭호가 아닌 아마존 밀림이나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불을 간직한 전설적인 황금 제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허상은 수많은 유럽인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고 그들을 죽음의 땅으로 이끄는 위험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엘도라도를 향한 광기는 16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마치 홀린 듯 황금 도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보고타를 건설하고 무이스카 문명과 직접 조우했던 곤살로 히메네스 데 케사다, 남쪽에서 북상하며 엘도라도를 찾던 세바스티안 데 베랄카사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독일 용병대장 니콜라우스 페데르만. 이들은 각자의 야망을 품고 미지의 땅을 헤맸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굶주림과 질병, 독충과 맹수, 그리고 길을 막아서는 원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뿐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가 이끈 탐험대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엘도라도 원정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수천 명의 원주민 노예와 수백 명의 스페인 병사, 그리고 수많은 말과 돼지를 이끌고 안데스를 넘었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끝없는 밀림과 굶주림,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원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을 따라 내려갔던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는 뜻하지 않게 아마존 강을 발견하게 되지만 엘도라도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엘도라도에 대한 집착은 영국에도 번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총애를 받던 탐험가이자 시인 월터 롤리경은 가이아나 지역의 엘도라도, 즉 마노아라는 황금 도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나 탐험대를 이끌었지만 역시 실패했고 오히려 스페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켜 결국 처형당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탐험가들의 광기는 과타비타 호수에도 미쳤습니다. 안토니오 대 세풀베다와 같은 상인들은 호수에 물을 빼내 그 밑바닥에 잠들어 있다는 전설의 보물을 꺼내려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 물을 빼내는데 성공하여 소량의 황금 유물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호수 전체에 물을 빼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고 엄청난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꿨던 막대한 보물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고 고문받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파괴되었고 삶의 터전은 짓밟혔습니다. 엘도라도를 향한 탐욕은 찬란했던 고대 문명 위에 씻을 수 없는 피해 얼룩을 남겼습니다. 수백 년간의 탐색에도 불구하고 황금 도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도라도는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황금 박물관에서 그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곳에는 엘도라도 전설의 진실을 품고 있는 수만 점의 황금 유물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유물은 단연 무이스카 뗏목입니다. 1969년 보고타 인근의 한 동굴에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 작은 황금 모형은 과타비타 호수에서 벌어졌던 족장 즉위식 장면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위험 있는 족장의 모습이, 주변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과 봉헌모를 든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뗏목 하나가 바로 엘도라도 전설의 핵심, 황금 인간 의식의 실체를 증명하는 강력한 물증인 것입니다. 박물관에는 또한 무이스카족이 신에게 바쳤던 수많은 퉁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사, 어머니, 동물, 의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된 이 작은 황금 인형들은 당시 무이스카 사람들의 삶과 믿음,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에게 황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과 소통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유럽인들이 황금을 물질적 부의 정점으로 여겼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즉, 엘도라도 전설의 핵심 요소였던 황금과 의식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무이스카 문명은 실제로 뛰어난 황금 세공 기술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으로 뒤덮인 도시라는 개념은 유럽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과타비타 호수 밑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잠들어 있을까요? 16세기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호수에 던져진 황금의 양이 엄청났다고 기록했습니다. 비록 호수의 물을 완전히 빼내지는 못했지만 과거의 시도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 기록이 아주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혹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이스카족의 또 다른 신성한 호수나 비밀스러운 봉헌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수많은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맸던 지역들, 아마존 밀림이나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현대의 고고하게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유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황금으로 뒤덮인 도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고대 문명의 흔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문화유산 보호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과타비타 호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탐사나 발굴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탐욕으로 얼룩졌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진 유산을 지키려는 책임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엘도라도의 남은 비밀은 어쩌면 영원히 신비 속에 감춰져야 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엘도라도. 이 매혹적인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황금 도시 전설을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야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문화의 충돌과 파괴라는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황금을 향한 유럽인들의 광기는 결국 찬란했던 무이스카 문명을 비롯한 수많은 고대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좇았던 물질적인 황금은 결국 신기루였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지혜와 문화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엘도라도는 황금으로 빛나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황금을 영적인 가치로 여겼던 무이스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탐욕의 눈을 가리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엘도라도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엘도라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할까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엘도라도의 신비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황금 도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답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